안녕하세요. 파이프트리 캠퍼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앙상블 기법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앙상블 기법의 개념과 원리, 그리고 다양한 알고리즘들의 하이퍼 파라미터와 그 알고리즘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앙상블 기법은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앙상블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처럼 한 개의 주어진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결합해서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로지스틱 레그레션이나 KNN 혹은 나이브 베이즈 등으로 각각 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진행을 해내고 예측된 결과를 취합해서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조합되는 방식을 앙상블 기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양한 좋은 알고리즘으로 모델을 만들고 취합하면 성능이 매우 좋아질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실제로 오히려 각각의 모델을 생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 위크러너, 약한 분류기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모델로 사용합니다. 위크러너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데요. 우선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보다 성능이 약간 좋은 수준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분류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동전을 던져서 분류할 때의 성능을 50%라고 한다면 51% 이상 되는 성능을 가진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앙상블에 사용하는 위크러너는 모두 서로 다른 모델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무한히 많이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위크러너는 연산 속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주로 디시전 트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알고리즘도 사용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던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보단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런 정확도가 낮지만 이 다양한 모델들의 결과를 취합해서 강력한 예측 성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앙상블 기법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앙상블 기법의 기본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앙상블 기법에 사용하는 다양한 원리들을 이야기하면서 작동 방식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앙상블 기법의 중요한 원리는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팅이라고 하는 투표 기법과 스태킹, 그리고 배깅, 부스팅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팅과 스태킹은 어, 위크러너에서 만들어낸 결과를 취업하기 위한 방법이고 배깅과 부스팅은 위크러너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보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팅은 투표한다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각 위크러너가 만들어낸 결과를 투표를 통해 최종 결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보팅은 크게 하드 보팅과 소프트 보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와 B를 분류하는 문제를 예로 들면 하드 보팅은 각각의 위크러너가 A 또는 B의 예측 결과를 만들어내면 각 결과의 개수를 비교해서 A와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크러너 1번과 위크러너 3번이 A를 선택했고 위크러너 2번은 B를 선택했기 때문에 A에 대한 선택 비율이 두 개로 많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A로 선택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투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죠. 두 번째, 소프트 보팅은 각 위크러너가 A 또는 B를 선택할 때 내부적으로는 확률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령 첫 번째 위크러너가 A라고 판단은 했지만 사실은 A를 확률을 70%, B의 확률을 30%로 예측했기 때문에 A라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위크러너도 동일하게 A의 확률은 20%, B의 확률은 80%로 예측을 했었고요. C의 위크러너도 마찬가지로 A를 90%, B를 10%로 예측을 했습니다. 서포트 보팅은 각 예측 확률을 평균해서 확률이 높은 결과를 선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매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시죠? 실제로도 많은 앙상블 기법에서 소프트 보팅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은 스태킹입니다. 스태킹은 말 그대로 쌓는다는 것인데요. 이건 처음 앙상블의 기본 아이디어였던 다양한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앙상블로 조합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렸듯이 각각의 알고리즘으로 모델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많은 모델을 만들지는 않고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의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과 같이 로지스틱 획이나 KNN 혹은 디시전 트리로 각각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A 또는 B의 분류 계측 결과를 만들어내면
세 개의 예측 결과를 합쳐서 이것을 새로운 피처로 구성을 하고 원래 본래의 레이블에 대해서 이 데이터셋을 다시 학습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한 후에 만들어낸 최종 결과를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스태킹이라고 합니다. 아쉽지만 스태킹을 한다고 해서 성능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고 대략 1에서 2%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실전에서 자주 사용하진 않고요. 1%, 2%의 성능으로 순위가 바뀌는 분석 대회, 경연 대회 이런 데 나갔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앙상블에서 위크러너들의 결과를 취합하는 방법으로 보팅과 스태킹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 위크러너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배깅이라는 기법입니다. 배깅은 부스트랩 어그리게이션의 약자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랜덤 샘플링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조합을 만들어내고 각 데이터별로 모델을 학습한 후에 결합하여 최종 모형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데이터를 랜덤 샘플링해서 다양한 데이터 조합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위크러너는 모두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만 다른 모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위크러너로 디시전 트리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 하나를 사용해도 각각 다른 데이터 조합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므로 모두 다른 모양의 디시전 트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위크러너의 조건이었던 서로 다른 모델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 배깅 기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랜덤 포레스트가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위크러너로 디시전 트리를 사용하고 배깅 기법을 통해 랜덤하게 뽑힌 데이터로 학습된 서로 다른 디시전 트리를 모아서 최종 결과값을 만들어냅니다. 서로 랜덤하게 만들어낸 디시전 트리가 모여 있다고 해서 랜덤 포레스트라고 부릅니다. 랜덤 포레스트에서 배깅은 크게 샘플 배깅과 피처 배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샘플 배깅은 샘플 중에 랜덤하게 중복 선택으로 본래 데이터 수만큼 데이터를 뽑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본래 9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중복 랜덤 샘플링을 하면 총 2, 5, 7, 8이 선택되었고 이 중에서 2, 5, 7은 중복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처 배깅은 특성들도 랜덤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중복하지 않고 선택할 피처의 개수를 지정해서 뽑게 됩니다. 예시의 데이터는 두 개의 피처를 랜덤하게 선택해서 피처의 1번과 피처 5번이 선택된 것입니다. 이런 샘플 배깅과 피처 배깅을 함께 사용하면 매우 다양한 데이터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별로 디시전 트리를 사용해 모두 데이터를 학습하면 모두 트리의 모양이 다른 그런 디시전 트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 보팅을 통해서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랜덤 포레스트는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디시전 트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디시전 트리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대부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디시전 트리에는 없는 몇 가지 주요한 파라미터가 있어서 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n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뭐냐면 이 랜덤 포레스트를 만들 때 총 사용할 디시전 트리의 개수입니다. 내가 몇 개의 위크러너를 만들지 지정하는 거죠. 100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1000개, 10,000개, 5000개 이렇게 큰 숫자들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맥스 피처인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피처 배깅에서 몇 개의 피처를 내가 사용할지 선택하는 겁니다. 2를 사용할 수도 있고 3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총 가지고 있는 피처의 3분의 1 정도를 지정을 한다든지 혹은 총 가지고 있는 피처의 루트를 하는 것만큼의 개수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자면 우선 랜덤 포레스트는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디시전 트리의 이런 직관적이고 쉬운 설명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델의 생성 과정이 쉬운 거지 모델의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랜덤하게 생성된 수많은 디시전 트리를 한 번에 해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요. 근데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랜덤 포레스트는 오버피팅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위크러너들이 서로 여러 개 만들어져서 이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다 보면 주요 패턴은 중복돼서 학습이 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이상치라든지
약간 중요하지 않은 패턴들은 잘 학습이 되지 않고 벗어나게 되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되지 않는 효과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좋은 성능을 보편적으로 잘 나타냅니다. 이상치의 영향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잘 받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숨겨진 장점 중에 하나가 ROV 배깅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배깅을 통해서 데이터를 선정하다 보면 이 데이터가 생성돼서 중복해서 생성을 하니까 이 데이터셋에 사용되지 않은 다른 데이터셋이 생기게 됩니다. 즉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이 데이터셋을 우리가 ROV 배깅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 ROV 배깅 데이터는 마치 밸리데이션 데이터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배깅을 통해 뽑힌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이 위크러너를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위크러너의 성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하이퍼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튜닝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긴 합니다. 하지만 앙상블 알고리즘을 이거 말고도 이제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앙상블 알고리즘들은 기본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크게 성능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많이 만지실 필요는 없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랜덤 포레스트 또한 디시전 트리와 동일하게 회귀의 경우 외삽 데이터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한 디시전 트리와 동일하게 특성값이 대부분 희소한 데이터인 뭐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예측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랜덤 포레스트의 특징, 즉 우리 랜덤 포레스트 배깅에 대한 개념과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어서 우리 부스팅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